네, 3교시는요, 척수손상 중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6페이지고요. 네, 첫 페이지는 그냥 아시아 척수손상 분류를 나타낸 거예요. 자, A에서 1로 나누고요. E는 정상이고요. C와 D는요, 불완전 손상으로서 그 운동 기능이 이제 fair 미만이면 C, 그 다음에 fair 이상이면 D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재 196페이지 보시게 되면 폐활량 감소, 그거에 대한 어떤 중재가 있어야 되고요. 보통 T12 이상의 손상에서 이제 폐활량 감소를 보이거든요. 그때는 호흡근 강화 운동이라든가 심호흡, 가로막 호흡, 그 다음에 기침 훈련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립성 저혈압은요. 그런 때는 보통 이제 T6 손상 이상 손상 시에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중재로는 뭐 다리를 들어 올린다거나 붕대를 감는다거나 복대를 착용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신경 반사 부조증, autonomic dysreflexia. 이게 이제 T6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고요. 또 두통, 발한, 교감신경이 계속적으로 작동하는 거 말하거든요. 중재로는 뭐 기립 자세, 소변 배설 점검, 근데 카테터 열어줘야 되고요. 조이는 옷이라든가, 뭐 약물로서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파스티시티는요. 1년 첫 6개월 동안 점진적으로 증가해서 1년 후에 안정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정형외과적으로는 근길이 연장술이라든가 신경외과적으로는 신경찬단술, 뭐 신경근 절제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형성 골화증이라 그래가지고 그 연부 조직에 골이 생기는 걸 말하는데 보통 골반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무릎, 어깨, 팔꿈치 요런 순서로 생기거든요. 중재로는 약물 투여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뭐 대칭적인 자세를 취해라. 예, 그 다음에 신경성 방광. 이거는 반사성과 이한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반사성은요. S1 이상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 뭘 한다고 했습니까? 뭐, 크레들 아니면 발샬바. 그쵸? 그 다음 이한성은요. S2, 4 정도 레벨에서 나타나게 되고, 그때는 또 타임드 보이딩 한다라고 얘기했죠. 기억나죠? 예. 자, 그러면 약 3kg 내외의 관리비 물건을 중재를 보도록 배 위에 하겠습니다. 올려놓으시고 자, 일단 호흡하시게 호흡 훈련. 되겠습니다. 호흡 코로 훈련은 환기 향상을 들이마시고 위해서 뭐 기침 효율성 배를 증가, 불리시고 가슴 긴장과 그런 걸 비용, 반복할 수 있는 그런 비효율적 집에서도 보상적 쉽게 할 호흡 수 있는 패턴을 그런 방법이 방지하는 되겠습니다. 건데요.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심호흡이에요. 그게 이제 횡격막 호흡 또는 이제 가로막 호흡이라고 하는데 숨 또는 뭐 들이쉬세요. 복부 호흡이라 하나? 하나, 그런 말도 둘, 셋. 하잖아요. 자,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렇게 합니다. 자, 숨 한번 들이쉬세요. 보도록 약 하나, 3kg 둘, 내외의 셋. 물건을 배 위에 요 올려놓으시고 하나는 손에 호흡하시게 놓고 하나는 되겠습니다. 가슴에다 코로 놓거든요. 들이마시고 그리고 만약에 배를 손을 한쪽에 배에 못 불리시고 놓으시면 그런 걸 위에다가 반복할 수 있는 이렇게 그런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샌드 방법이 놀이 되겠습니다. 주머니를 이렇게 올려놓고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숨 들여 마실 때는 배를 볼록하게 하고, 예. 자, 그 다음에 요거 우리 도와주는 거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자, 이래서 만약에 환자가 숨을 숨 들여 들이쉬세요. 보조 기침하는 거거든요. 하나, 숨 둘, 마실 셋. 때 볼록했다가 훅 내쉬게 해주는 거예요. 숨 들여 자, 숨 마시고 들이쉬세요. 내쉴 때 훅.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기침을 보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식호흡, 횡격막호흡, 하강운동이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숨을 들이쉴 때 코로 들여 마시고 배가 볼록해지죠. 숨 내쉴 때는요. 입으로 내쉬면서 배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또, 혀인두 호흡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개구리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꿀떡거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숨을 입으로 모아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모으고, 그 다음에 꿀꺽 넘기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최대 흡입 용적을 넓히기 위해서 혀인두 호흡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침상 자세는요. 체위 변경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올바른 자세로는요. 어깨 벌림, 어깨 빼내림, 팔굽은 펴 밀기를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리고 관절 운동은요. 최소한 하지의 SLRC, 하지 직거상이라고 하죠. 그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100도 이상 가능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은 휠체어 앉힐 수도 있고,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사 테이블 훈련.
요게 트리크 테이블에 세우는 거는 이유는요, 중요합니다. 전신 기능 재조절, 순환 계통의 긴장 저하, 배뇨, 배변 촉진, 요로 결석 예방, 30분 이상 유지 가능하면은 이제 휠체어 훈련을 넘어가도 됩니다. 그다음 잔존 근력 강화 운동, 특히 뭐 앞톱니근이라든가 넓은 등근, 그다음에 큰 가슴근, 돌림근, 띠근, 그다음에 위팔 세갈래근은 특히 강화가 중요한데 원 RM으로 시작해서 60에서 80%로 이제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동 훈련은요 미끄럼판 사용, T 트랩이죠. 그래서 먼저 휠체어 잠그고요. 엉덩이를 매트 가까이 놓고 팔걸이를 치우시고 미끄럼판 위치시키고 이동하면 돼요. 요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 일단 팔걸이 열죠. 그리고 가까이 대고 건축으로 갖다 놓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 미끄럼판이죠. 네. 이게 미끄럼판 슬라이딩 보드죠. 슬라이딩 보드를 이렇게 엉덩이 밑에다가 깔고요. 엉덩이를 올리고 이렇게 해서 휴 이렇게 해줘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휠체어 훈련은요, 보통 이제 L3 정도면 혼자 목욕은 할 수가 있거든요. 예. T1 레벨은요, 휠체어 옮겨 타기 동작과 자립 운동 가능하돼 있고요. C7은요, 그냥 옮겨 타는 정도만 가능해요. C6 아까 요거 보여줬던 거 슬라이딩 보드로 이동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C5는 보조가 필요하죠. 자, 보행 훈련은요, 평행 보행에서 시작을 해서 목발 보행으로 넘어가는데 4.2점 발끌기, 뛰기, 건너뛰기로 하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뭐 할로, 목 부위 골절 있을 때 할로 쓰고 TLSO 같은 경우는 뭐 가슴-허리 엉치 보조기라고 하는데요. 가슴뼈나 허리뼈 손상이 있을 때 보조기를 사용해줘서 잘 제대로 앉을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척수 손상 레벨에 따른 이제 물리치료예요. 예를 들어서 완전 아래 양다리 마비가 있을 때, 그러니까 D12에서 L12 레벨이면요, 초기에는 VDT 형성, 그러니까 유의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욕창 방지라든가 다리 순환, 혈액 순환 유지, 그다음에 호흡 기능 유지 이런 게 있고요. 치료로는 PROM 3, 6주간 그리고 손상 6에서 8주부터는 팔 운동, 그다음에 손상 8에서 12주부터는 척추의 수직으로 점점 체중을 이동할 수 있도록 이제 똑바로 앉을 수 있게. 왜냐면 체간을 거의 못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체중 부하 단계는요, 매트 운동부터 실시를 해서 이제 점점 이제 휠체어 사용을 위한 기능 훈련 이렇게 보조기 착용 후에 이제 앉히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만약에 불안전 아래 양다리 마비다. T12에서 L1인데 불안전이다. 이럴 경우에는 뭐 피부가 무감각하고요. 방광 반사는 수의적 조절이 안 되고 배뇨 조절도 안 된다. 그러면서 엉덩관절 굽힌 모음근 아래 배근 이완성 마비를 보이고 다른 종아리 근육은 경련성 마비를 보입니다. 예, 완전 위 양다리 마비 T3, 4는요. 초기에는 이제 엉덩관절 운동 범위를 넓게 해주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팔과 머리 사이 운동은 제한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요, 척수 충격 초기에는요, 스파이널 샥 초기에는요, 폐 환기가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체위 배단법은 이제 4시간 간격으로 해주는 게 좋고, 국소호흡 운동 실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단, 가로막 호흡하는 사람한테는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체중 부하 단계는 만약에 기립성 저혈압 보이면은요, 체중 부하 실시를 해서 좀 줄이도록 합니다. 자, 불안전 위 다리 마비 T3, 4 부분 손상일 경우에는요, 초기에는 이렇게 손상 부위 이하의 호흡 기능, 방광, 그 다음에 이런 게 다 상실되잖아요. 그래서 기형이라든가 감염을 예방해야 돼요. 그러면서 만약에 척수 충격 시기가 짧아서 잔존 징후가 출현이 있으면 회복이 좀 빠르겠죠. 그리고 침상에서 좋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체중 부하는 이제 기립성 저혈압을 주의해야 되고 몸통 불안정이기 때문에
호흡 기능이 굉장히 저하를 보입니다. 네, 완전 팔다리 마비는요. 초기에 배체의 배당과 거의 비슷해요. 특히 뭐 손가락 굽힌근과 굽힌근의 기능적 길이 유지, 단축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스트레칭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체중 부하는 목뼈 보호대를 착용하고요. 그 기립성 저혈압 방지하기 위해서 틸팅 테이블에 경사 테이블에다가 훈련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침 보조를 위해 아까 전에 그 비디오에서 봤던 식으로 훈련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 거의 비슷합니다. 네, 욕창 관리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욕창 관리는 원래는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실제 국세 문제에서는 이 피부 그 중재에서 나오거든요. 욕창이랑 화상 나오거든요. 일단 욕창만 이 척수 손상 환자나 이렇게 뇌졸중 환자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피부 손상은요. 어, 외상은 찰과상과 배임 손상이 있고요. 미끄러짐으로 인한 피부 찢김, 그다음에 외과적 수술 후에 뭐 스테이플러나 해서 이제 수술 상처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크게 다친 상처와 열린 상처로 구분하거든요. 다친 상처는요, 타박상, 앞괴 손상, 그다음에 혈종이 해당하고 열린 상처로는 열상이라든가 찰과상, 벗겨진 상처가 해당합니다. 그리고 임상 증상으로는 감염에 따른 벌어진 흉터가 있을 수 있고요. 유가 조직이 과다하게 생성된다거나 결핍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재로는 이제 음압 상처 치료라 그래가지고요. 175mm Hg 음압에다가 3시간 정도 혈류 실시해서 혈류를 증가시키는 게 있고요. 고압 산소 치료도 있어요. 그래서 1.5에서 2.5 기압에서 산소 100%를 넣어서 부종을 감소시키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특히 고압 산소 치료를 하게 되면요. 그 백혈구의 포식 작용이 증가하고 혈관 형성을 촉진하고요. 유가 조직도 형성하는데 촉진되고 상표화를 자극시키죠. 그리고 악유질성 합성을 도와줍니다. 자, 우리 상처 치유 단계는 어떻게 돼요? 염증기, 증식기, 성숙기가 있죠? 이거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욕창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당뇨성과 그리고 그 압박성. 예. 그래서 이 압박성은요, 허혈되어서 궤양되는 걸 말하는데, 보통 이렇게 척수 손상 환자나 내성마비 환자, 그 뇌졸중 환자 이렇게 많이 누워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엎드린 자세를 오래 취하게 되면은 보통 무릎뼈에 욕창이 많이 생기고요. 옆으로 누우면 종아리뼈, 머리 쪽에 이제 많이 생기고, 만약에 바로 누운 자세에서 엉치뼈, 예, 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는 자세에서는 궁둥뼈 결절해서 그 욕창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와덴의 그런 진행 단계별을 보게 되면 1단계는 홍반으로서 자세 변경만 하면 치료가 되고요. 2단계는 진피층이 손상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부 보습이 굉장히 중요하고 3단계는 피부 미 손상을 일으키는 거라서 데브리망 실시를 하죠. 뭐 드레싱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4단계는 이제 근육 손상이기 때문에 피부 이식 욕창의 평가 도구로는 브레이든 척도가 있죠. 그래서 6가지 항목으로 해서 뭐 위험 요소 및 예방 기준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점수가 낮을수록 고위험군에 해당합니다. 바덴이 만약 16점 이하다 그러면 고위험군이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압력, 궤양, 치유, 척도라는 게 푸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욕창 면적이라든가 삼출물이라든가 궤양 유형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 그림 보이죠, 그쵸? 네, 푸시는 이렇게 나타나요. 길이 너비 곱한 거, 삼출 분량, 조직 유형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바덴이죠. 브레이든이죠. 브레이든. 센소리, 습기, 활동 상태, 움직임, 영양, 마찰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19점 이상이면 괜찮고요. 13점에서 18점은 중저위험군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욕창의 종류에는요. 아까 봤던 게 이제 압박성 욕창입니다. 돌출 부위에 그 생기는 거고요. 당뇨병성은요.
말초혈관 순환이 불량해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성 욕창 같은 경우는요, 뭐 시진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뭐 피부가 건조하다거나, 발안, 각질, 균열, 뭐 감염, 궤양 이런 걸 보면 돼요. 물집, 애벌뼈, 뭐 발의 변형, 걸음 이상을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발의 온냉, 발이 차갑네, 뜨겁네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발등 동맥의 박동으로 해서 그 당뇨병성 욕창을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검사로는 감각신경에 대한 검사로는요, 진동, 모노필라멘트, 진동 감각역치, 온도 감각역치 검사가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압박성 그 욕창은 이렇게 생겼어요. 보통 엉덩이에 많죠. 그리고 당뇨병성은 이렇게 발에 많이 생겨요. 자, 여기 감각 검사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1번 소리굽새 진동 검사예요. 10초 이상 이렇게 진동을 시켜보는 거예요. 근데 못 느끼면 10초 이상 초과하게 되면 문제 있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노필라죠. 시끄러운 그 모노필라멘트죠. 이건 촉감을 부는 건데요. 이렇게 모노필라멘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무르실 때까지 해보는데 느껴져 안 느껴져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10번 이제 요 그림은 찌른 바늘로 인해서 통각을 보는 거고요. D는요, 면봉으로 해서 이렇게 과민 감각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팁 서모는 이제 온도감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누르 체크를 해서 발한, 장애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림은, 여기는 욕창의 중재는요, 첫 번째는 압력을 감소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뭐 한두 시간마다 자세를 변경한다거나, 그리고 고위험군은요, 그 30도 기울어진 자세 변경을 해줘요. 요거 옆으로 30도 기울인 자세 보이나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베개, 자세 변환 연구, 그 다음에 피부 관리, 영양 관리, 감염 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과적 처치, 피부 이식, 피판술. 피판술은 요거처럼 옆에 이렇게 공여 부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에 있는 요 부분을 피부를 잘라서 이걸 피판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결손 부위에다가 심어주는 거예요. 요거는 보통 3단계 이상일 때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싱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물리치료 어떻게 한다? 압력 감소를 위해서 자세 변경하죠. 자, 그래서 엎드린 자세 그림 보이죠? 다리를 이렇게 쿠션을 두면서 엎드린 자세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누운 자세는요. 꼬리뼈 압박 완화 쿠션과 여기 그림 보이죠?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요. 사진요. 그 다음에 사이드 라인에서는요, 넙다리뼈 큰 돌기 압박 완화를 위해서 이렇게 30도 정도 이렇게 기울여줍니다. 자, 30도 기울인 자세 또 있거든요. 이렇게, 미끄러지기 때문에 이렇게, 몸도 30도, 그 다음에 엉덩 관절도 30도 이렇게 해줍니다. 네. 그리고 예방 관리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제 당뇨병성은 맞춤형 신발, 신발 이거 그림 보이죠? 그리고 겸양말로 마찰력 감소시켜 준다거나 청결을 유지해야 되고 혈당을 조절해야 돼요. 예. 그리고 그 사진 그 신발이 바로 당뇨병성 궤양에 신는 신발이에요. 예. 그리고 압박성 욕창은요. 어떻게 관리하냐면 자세를 계속 변경해주고 푹신한 매트를 이용한다거나 온도와 습도를 적당히 해주고요. 대소변 항상 위생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당뇨병 그 궤양은요. 엄지발가락 가동 운동이라든가 그 궤양 부위에 순환 촉진시키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 또 걷기, 도수 치료가 있어요. 예. 자, 그리고 물리적 인자 치료로는요. 소용돌이 욕치료 알죠? 월풀. 그거를 92도에서 98도 F에서 한 10분 정도, 그리고 자외선 치료도 있어요. 이거는 살균 면역력을 증가시키고요. 비타민 D도 생성시켜 줍니다. 이거는 보통 2도 2단계에서 사용합니다.
이도 홍방 용량을 씁니다. 그리고 이온 도입법으로는요, 이거 좀 중요한데요. 만약에 이제 구리 같은 플러스와 이제 마이너스 전극에 쓰는 게 있거든요. 플러스 전극에 쓰는 거는 구리가 있어요. 구리는 살균할 때 쓰면 되고요. 메타손이라고 해서 염증 있을 때는 이거 쓰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부종이 있다. 그러면 살리실산. 그 다음에 약간 근육 이완시키기 원해. 그러면 마그네슘. 그다음 마이너스 그게 쓰는 거는 아세트산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칼슘을 제거하는 데 있고, 그다음에 좀 부드럽게 해주려고 염화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레이저입니다. 레이저는요, 세포 재생에 도움이 됩니다. 이상이에요.